1960, 70년대 이 땅에 코올리게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습니다. 집안일을 도울 때를 제외하고는 늘 동무들과 함께 들로 산으로 쏘다니며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게 자연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였습니다. 당시엔 주전부리란 게 별도로 없었고 자연에서 눈에 띄는 먹을거리가 모두 주전부리가며 허기를 달래던 요깃거리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동물과 관련한 추억의 먹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순병 시인의 작은 소망이란 시의 일부를 떠올려 봅니다. 나 어릴 때의 작은 소망은 계곡에 숨어있는 개구리 잡아 노랗게 구워서 다리는 뚝 떼어 소금 찍어 내가 먹고 검은 알은 엄마 드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이었다네. 지금의 정서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삭막한 표현이지만 당시엔 실제로 흔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주전부리 혹은 요깃거리로 가장 많이 타깃이 된 게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 중에서도 참개구리와 산개구리가 많이 희생됐습니다. 참개구리는 주로 뒷다리를 구워 먹고 산개구리는 철렵할 때 다른 물고기와 함께 넣어 매운탕처럼 끓여 먹었습니다. 개구리 잡아먹는 초여름이 되면 동네 친구들은 하나둘씩 모여 계획을 짭니다. 누구는 소금을 가져오고 누구는 성냥을 가져오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각자 개구리를 잡으러 흩어졌다 얼마 후 다시 모입니다. 잡아온 개구리는 뒷다리를 벗겨 모닥불 위에 던져놓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얼마쯤 지나 어느 하나가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모두가 달려들어 입주위가 새까맣도록 먹어대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개구리 잡아먹던 시기엔 논에서는 큼지막한 노누렁잡이가 한창이었습니다. 당시엔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던 시절이라서 물이 괴어있는 논에는 을에 노누렁이가 지쳐냈습니다. 잡아온 노누렁은 구워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습니다. 마을 어귀 개울에서는 물고기잡이 하느라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붕어, 미꾸라지, 미꾸리, 참마자, 모래무지, 피라미, 갈견이, 버들치 등이 주로 잡혔습니다. 당시 잡혔던 물고기들을 볼까요? 어쩌다가 커다란 맥이나 뱀장어가 잡히면 환호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밤고기잡이도 성행했습니다. 헝겊이나 솜으로 횃불을 만들어 석유기름을 묻힌 후 불을 붙여 냇가를 비추면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이 불이 있는 쪽으로 몰려들곤 했습니다. 밤고기잡이가 끝난 후 얼굴을 보면 콧구멍 주위에 그을음이 새까맣게 붙어있어 쳐다볼 만했습니다. 규모가 큰 하천에서는 제첩과 말조개, 두드럭조개, 대칭이 등의 민물조개잡이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오래 묵어 어른 손바닥만하게 큰 말조개는 속살이 얼마나 질겼는지 마치 고무신짝을 씹는 맛이라고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슬기를 잡아다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행자나무 가시로 다슬기 살점을 빼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그 시절의 정경이었습니다. 가재잡이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를 찾아가 커다란 돌을 들춰내면 그 안에 숨어있던 가재들이 꼼지락거리며 반겨주었습니다. 가재 잡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가재와 감을 함께 먹으면 큰일 나니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훗날 안 것이지만 가재알과 땡감은 사약의 재료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추억 속의 별미 중의 별미는 벌, 애벌레를 볶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땅벌집과 말벌집, 바다리집을 발견하면 을에 애벌레를 볶아먹을 요량으로
벌에 한두 방쯤 쏘일 각오를 한 뒤 우비와 장화를 착용하고는 비장의 한판을 치렀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으면 다행이었지만 한두 방쯤 쏘여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된장을 발랐던 게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벼메뚜기도 그 이름만큼이나 우리의 가을 들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 대표적인 먹거리 곤충이었습니다. 벼메뚜기는 보통 후라이팬에 넣어 볶아 먹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앗개비, 풀무치, 콩중이, 팥중이 등도 잡아 벼메뚜기처럼 볶아 먹어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추억의 먹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타깃은 새였습니다. 후에 새그물이 나오면서 점차 사라졌지만 그 이전엔 새탑식이란 장치를 만들어 새를 잡아먹었습니다. 참나무 혹은 밤나무 가지와 집, 새끼줄, 조이삭 등으로 만든 이 새탑식이는 눈 오는 겨울철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농촌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참새, 맷새, 닭새 등이 많이 내려앉는 곳에다 새탑시기를 놓은 뒤 기다렸다가 장착해 놓은 탑시기가 작동하면 달려가 그 안에 잡힌 새를 꺼내 구워 먹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던 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낮에만 새를 잡았던 게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지붕 처마에 생긴 새구멍을 찾아다니며 손전등을 비춰 새가 든 것을 확인한 후 손을 집어넣어 생포하기도 했습니다. 봄이 되면 수꿩이 우는 시기에 맞춰 꿩알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꿩알은 크기도 했지만 여러 개여서 둥지 하나만 발견해도 수확이 쏠쏠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타깃이 뜸부기에게로 향했습니다. 논을 자세히 살펴보면 벼잎을 교묘하게 엮어 만든 뜸부기 둥지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10개 안팎의 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흔한 새였던 뜸부기는 밤에도 타깃이 됐습니다. 낮에 찾은 뜸부기 둥지의 위치를 잘 기억했다가 해가 지고 난 뒤 살금살금 찾아가 커다란 광주리 같은 도구를 뒤집어 씌워 암컷 뜸부기를 잡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광경들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더구나 자연 환경 생태 보호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정부나 학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국민들의 삶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 사회가 오늘날 자연환경 생태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것도 이 같은 어두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 365의 운영자인 자연짝꿍은 이 자리를 빌어 과거 먹거리를 이유로 희생당한 모든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